안녕하십니까. 6장 무엇이 옳은가를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좀 알아보세요. 재밌죠? 이게 똑같이 보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쌓아줘야지 오히려 이렇게 재밌게 야구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무엇이 과연 이제 옳은지, 어떻게 해줘야지 옳은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이제 관점들을 이제 비교할 것입니다. 옳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 근거가 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올려주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옳고 그름의 기준이 정말 양심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효율에서 나오는 건지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동서양의 다양한 윤리관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매 순간, 매 상황마다 행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앞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선택해야 하듯이 우리는 매 순간 행위를 할 수밖에 없고 그 행위를 위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옳지 않은가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일단 전통적 관점을 보겠습니다. 유학에서는 성정을 강조합니다. 그 사람 성정이 좋아, 어지러워 할 때의 성정이죠. 그런데 이 성은 타고난 본성을, 정은 감정을 말하는데 특히 이 조선의 성리학, 다시 말해서 중국의 성리학과 같죠.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은 착한데 욕정이 눈앞을 가려 거칠어질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성은 착한데 정이 눈앞을 가려서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동양에서는 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의예지를 사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이 사단입니다. 그리고 사단이라는 건 감정이에요.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때의 감정은 어이구 불쌍하네 라고 느끼는 감정들, 아이고 창피해 라고 느끼는 감정들이에요. 그 감정을 잘 갈고 닦으면 사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동양에서는 이제 맹자처럼 야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사람은 모두가 착해지고 싶어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사단은 마치 우리에게 팔다리가 있는 것 같이 당연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도 마찬가지로 비르투스를 강조해요. 이걸 덕이라고 번역했는데 참 좋은 번역입니다. 덕이라는 건 뭐냐면 능력이 실현된 것으로 요즘은 이제 탁월성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무슨 뜻이냐? 이거 목소리가 좋아요. 노래를 잘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덕이 없는 거예요. 그 목소리 좋고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노래를 부를 때 그의 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죠. 천리마가 있으면 뭐합니까? 달려야 하죠. 그래서 그런 덕이 실천되는 거가 바로 이 비르투스 벌초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의 덕을 이루고 그 다음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이를테면 종교에서는 계율이 강하게 있죠. 그 계율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뭡니까? 결혼하지 마라. 셀러버시 독신이죠. 왜? 가정을 이루면 욕심이 생긴다는 얘기죠. 자식에 대한 욕심,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욕심 때문에 야 타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니까 결혼하지 마.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천주교나 불교에서도 독신을 많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렇게 결혼하는 불교도 있고 그 다음 개신교처럼 같은 그리스도교지만 결혼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야 이거가 어떻게 옳은지 알 수 있어? 이런 물음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논리보다는 차라리 야 양심이라고 이렇게 아주 직관적으로 대답을 했죠. 그게 바로 도덕의 근거라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맹자 같은 경우는 양지라고 태어나서부터 안다는 것이죠. 근데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이 의식, 컨센서스니스랑 관련된 여기 그 도의심, 콘사이언스라는 것. 이것도 똑같은 것이죠. 양심은 탁월한 것이라는 얘기죠. 누구든지
속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효율주의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흔히들 공리주의라고 번역하는 것인데 사실은 번역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번역되는 바람에 오해가 생겼어요. 공리라고 할 때 공리는 이익을 꾀할 공짜입니다.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영어로는 바로 유틸리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효율주의입니다. 따라서 효율주의가 오히려 오해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공리주의가 사화가 됐기 때문에 공리주의란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다른 데서 이런 공리란 말을 안 쓰잖아요. 뭐 중국어나 일본에서는 뭐 특히 중국에서 많이 쓰지만 따라서 이 공리주의는 효율주의로 말하는 게 좋습니다. 자, 효율주의의 원칙이 뭘까요? 벤담이 말했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많은 사람들이 많이 즐거우면 돼. 이거가 바로 옳은 거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왜? 노예제를 인정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행복하기 위해서 노예를 한 사람 쓴다. 그래서 그 행복의 값이 올라간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리주의는 바로 노예, 왕따 이런 것도 인정을 하게 됩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럼 나만 왕따가 아니면 된다. 이건 문제 있죠. 그거는 이제 보편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효율주의는 이제 쾌락의 양보다는 고통의 양에 이 많은 가중치를 두어야 함을 무시했다는 것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벤당의 학생이었던 이제 미리 질적 공리주의를 내세웁니다. 아이고 그거 너무 양만 따지면 문제네요. 그래서 질을 따져봅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효율주의의 단점이 해결된 것 같지만 효율주의에 반대하는 윤리학자는 오히려 결과보다는 공기를 강조하는 칸트를 비롯해서 아주 많습니다. 왜? 효율주의에는 인권이나 양심, 공감, 선의지, 배려와 같은 인류 보편의 가치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세 번째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공동체주의적인 관점. 이건 뭐냐 쉽게 얘기할게요.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주장했지만 그리고 그것이 바로 덕의 윤리라고 표현되지만 아주 쉬워요. 논리만 따지는 이런 이성주의적인 윤리나 효율만 따지는 이 공리주의적인 윤리보다는 오히려 역사와 문화 속에서 누적된 윤리적 덕목이 필요하다. 그게 더 중요하다. 이게 바로 덕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여기 나오는 맥켄타이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장하는 거는 나는 빚졌어. 내가 잘나서 나의 힘으로 한 것 같아? 아니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의 책무를 다하고 그 빚을 갚아라. 그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축구에서 골만 잘 넣는다고 돼요? 어시스트가 있어야죠. 따라서 그 도움이 바로 이 공동체의 하나의 배경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전통 문화에서의 덕목도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아주 좋은 예가 이제 육아법전인 경북대전입니다. 그냥 처음에 딱 만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계속 바뀌고 완성되어 가는 과정인 것이죠. 특히 이제 육아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부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맥켄타이어 같은 사람은 오히려 육아와 아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샌델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샌델도 사실 맥켄타이어가 훨씬 더 먼저입니다. 샌델은 오히려 젊은 사람 쪽에 속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육아윤리에 상당히 관심이 많죠. 왜? 우리는 이야기 속에서 살기 때문에 제가 언제 태어났고 그때 태어났을 때 뭐 태풍이 왔고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태풍이 났을 때 누가 도와줘가지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속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샌델의 책에 보면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얘기하는 여러 가지 다른 의견도 받아들이는 문화를 받아들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윤리적 판단의 기준은 많습니다.
뭐 간단히 얘기를 하면 동서양의 윤리, 동양 윤리, 서양 윤리 같을 것 같아요? 달라요. 그리고 이제 가정 윤리도 이제는 이제 호주 제도가 폐지됐죠. 가부장적인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것.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제 부계적인 질서가 이제 상당히 사라지고 있죠. 상속에 관해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제3부라도 기독교인과 충돌을 빚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사실은 권력이 배제될수록 좋은데 학문과 권력이 이게 같이 붙어버렸어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학문은 학문대로, 권력은 권력대로. 그리고 이 권위가 권력으로 혼동되면 우리 토론 못해요. 그래서 우리 토론 수업이 맞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가 건강하라고 노동조합제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대기업 중에 하나는 이 노조 같은 거 못하게 하니까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아유 그러면 안 돼라고 아주 국제적으로 이제 항의를 합니다. 국제기관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 또 경영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우리 가족교육이고 평생 하는데 이게 마치 나의 자식 같은 친구가 나한테 덤벼 싫은 거지죠. 평생 직장의 관념이 짙은 나라에서는 노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야죠. 그런데 개파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냥 그 판끼리 노는 것은 정말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당의 윤리는 뭡니까? 정말 이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의견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도덕의 근원은 하다못해 여러 가지지만 동물 윤리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건 최근에 나오는 것이죠. 야, 나만 안 아프면 돼? 걔네들도 안 아파야지? 이런 얘기죠. 따라서 이쪽에서는 육식은 비윤리적인 결론을 얻어서 여기 나오는 싱어도 고기 먹던 사람인데 아이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고기 안 먹어야 되겠어 해서 채식주의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정심이라는 거 얼마나 간단한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 맹제에 나오는 얘기지만 아이고 소가 제사에 끌려가서 죽는다고 우는 소리를 듣고 아이고 나 양으로 바꿨어.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바로 그런 마음이 정치의 근본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군자는 잡혀가는 짐승 소리를 들으면 그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이쪽 동양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쪽 경험주의자 흉 같은 사람은 이 심퍼시, 패시를 같이 하는 공감이 윤리의 근거라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아프면 나도 아프게 느껴지잖아. 그것이 바로 윤리의 근거지. 뭐 딴 거 있겠어? 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윤리적 보편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왜? 나만 아니고 남도 중요하니까. 근데 싱어 같은 경우는 오히려 효율주의자예요. 그래서 재밌게도 해외 연조도 그렇게 강조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거니까. 그런데 사실을 요양원에 있는 어머니에게 치료를 된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을 못합니다. 아이고 왜? 효율적으로 보면 어머니보다는 해외로 돈을 내는 게 낫거든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한테 돈 내야지 어떡합니까? 이론적으로 설명 못한다는 것. 그럼에도 꾸준히 이 동물 윤리도 주장하고 해외 원조도 주장하는 게 싱어입니다. 자, 재밌게도 선의지나 양심은 주관적이고 덕의 윤리 문화상들 중에 쉽다는 또 맹점이 있습니다. 자, 요 용례를 잘 비교해 보길 바랍니다. 이렇게 덕과 효율, 육아윤리 이게 이렇게 다릅니다. 덕목 중심이고 소용 중심이고 유해 중심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가족이 중요하죠. 그리고 효율주의에서는 노예제가 긍정될 수 있습니다. 양적 노예 공리주의에서는 그리고 덕은 야 우리 문화는 저런데 다른 문화는 저래 하면 문화적 상대성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의 차이 어렵지만 아주 쉽게 얘기를 할게요. 자, 윤리는 이론적으로 탐구된 학문적 주장이고 도덕은 관습적으로 누적된 실제적인 규칙이에요. 이를테면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육식은 비윤리적이지만 비도덕적이지는 않죠. 왜? 삼겹살 먹는 사람이 다 비도덕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그건 윤리적인 행위지 않아 라고는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이제 실제적인 규칙과 이론적으로 정의되는 이제 선 그게 바로 윤리니까 그건 다르다 알고 있기 바랍니다. 자, 이런 거 말아서 해보고
그 다음 이제 이런 거 재밌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농부의 이기심을 말했지만 도덕감정론에서는 타인의 동정심을 말해요. 무슨 얘기냐? 이 농부가 일하는 거가 우리를 먹기 위해서 한 것이다. 우리 전통적으로 어른들 그 얘기하죠. 그러나 여기선 이기심을 말하고 도덕감정론에서는 타인을 위한 감정들 또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모순되는 거 아니냐? 그걸 아담 스미스 패러독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좋은 마음에서 이제 동정심 때문에 농부가 열심히 일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농부가 이기심 때문에 일해서 결국은 이렇게 쌀이 나왔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게 패러독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왕따가 있는 학교는 문명의 학교가 아닙니다. 약자를 약자로 놓는 사회는 윤리적 사회가 아닙니다. 윤리는 약자를 강자로 만들지는 못하지만 약자를 강자의 생량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그게 윤리입니다. 이게 문명이고, 자, 옳고 그름의 기준, 이 양심인지 효율인지 잘 따져보기 바랍니다. 예, 프로젝트 여기 여러 가지 사랑의 형태들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써보길 바랍니다. 이번 장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